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원하는 정책, 재건축에 관련해가지고 국토부에 정식으로 건의를 했었어요. 지금 사실 기회고 찬스거든요. 그렇게 해서 주민들한테 돌려드려야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 좀 해나갈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워 인터뷰 진행을 맡은 강희진 기자입니다. 어느덧 민선 8기가 출범한 지 반년이 훌쩍 지났습니다. 그동안 우리 지역에는 어떤 변화들이 있었을까요? 네, 파워 인터뷰에서는 서울시 각 구청장들을 만나 지역의 현안을 점검하고 앞으로의 비전을 들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네, 오늘은 도봉구의 발전을 위해 고민하고 노력하고 있는 오원석 구청장을 만나봅니다. 도봉구의 재개발 재건축 계획부터 오이방학 경전철 연장 사업 등 지역의 각종 현안에 대해 파워 인터뷰에서 심도 있게 알아봅니다. 네, 첫 순서로 주민께 드리는 인사는 민선 8기 구청장으로 취임한 지 벌써 이제 8개월째 접어들었지 않습니까? 예. 그동안 구에 이제 어떤 변화가 있다고 보시는지요? 민선 8기를 시작한 지 이제 8개월이 흘렀습니다. 8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요. 저는 이제 제가 업무를 처음 시작할 때 제가 이제 다짐했던 것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원하는 정책 이걸 좀 펼치자. 네. 그래서 한 8개월 동안 현장에서 주민들과 소통하는 이제 그런 그 현장 중심의 이제 행정을 좀 이어왔고요. 예, 사실 그 민선 8기 이제 캐치프레이즈는 함께해요. 변화, 성장, 미래, 도봉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이제 함께 하는 그런 이제 포부를 담았고요. 사실 우리 도봉구의 수건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이제 근원적으로 이 세 가지만큼은 반드시 해야겠다는 그런 정책이 있습니다. 재건축, 재개발의 그 활성화, 그리고 이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을 위한 기업 정책, 그리고 이제 청년 정책이거든요. 그래서 그 재건축, 재개발을 통해서 지금 도시를 좀 새롭게 또 변화시키고 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경제 컨설팅, 그리고 무엇보다도 청년 정책의 컨트롤 타워를 할 이제 청년 전담 부서, 이제 저희가 청년 미래과를 올해 또 신설을 했습니다. 하고,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지금 서울시와 또 정부의 기조에 따라서 저희가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그런 이제 도봉형 그 맞춤 복지 정책을 저희가 올해 이제 펼치는데요. 그 중에서 약자와의 동행 TF팀이나 1인 가구 TF팀, 그리고 이제 탄소 중립 실천을 위해서 제가 이제 그 환경 교육 이제 그 정책 TF팀을 올해 이제 또 신설했습니다. 네. 예. 앞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공약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올 한 해. 예.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지역의 개발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 재개발 재건축 이제 전문 팀까지 신설을 하셨고, 예. 특히 또 올해는 이제 신동 아파트가 재건축 승인 이제 단계를 넘어서면서 예, 나머지 이제 15군데 아파트들도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이 높습니다. 예. 더불어 이제 창삼동 같은 소규모 지역 개발도 좀 있습니다. 예, 앞서 예. 말씀하신 대로 중앙정부나 또 서울시나 이런 개발 여러 가지 정책 가운데 또 자치구 단위에서 해줘야 될 역할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있죠. 거기에 대한 좀 질문에 좀 답변을 주신다면요. 사실 저희가 지금 뭐 창삼동이 이제 지금 주민들 간에 지금 의견이 좀 대립이 좀 있어요. 예, 공공 재개발로 갈 거냐, 모아주택으로 갈 거냐 하는데 사실 저희가 재건축 재개발 관련해가지고 북한산 국립공원이 1990년도에 그 북한산 국립공원 주변에 약 한 3만여 평 정도가 지금 도시관리계획 지정으로 이제 지정이 되면서 거기가 20m 이하로 이제 건축물 규제를 받고 있어요. 그리고 30년 이상 또 경과한 노후주택 또 공동주택이 지금 서울 자치구 25개 자치구 중에서 5번째로 좀 많은 상황이고 지금 생활 가능 면적의 지금 11%가 지금 고도 제한으로 저희가 묶여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후 건축물이 지금 저희가 보면 한 80% 이상을 좀 차지하고 있고 중공업 지역 내에 재건축 사업을 할 때 용적률 완화라든가 또 재건축에 관련해 가지고 그 안전진단 기준 완화라든가 이런 걸 저희가 이제 국토부에 정식으로 건의를 했었어요. 다행스럽게 국토부에서 안전진단 기준 완화를 또 발표를 또 했었고,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저희가 그 안전진단 기준 적용에 따라서 신동 아파트 1단지가 우리 도봉구에서 제일 큰 단지거든요. 거기가 이번에 확정이 됐습니다. 확정이 돼서 재건축은 저희가 한 4군데 정도가 이제 가능하다는 이제 그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한 11개 단지도 지금 그 재건축 안전 진단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창삼동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올해 주민들하고 좀 공청회를 좀 통해서 그 협의를 좀 이끌어내려 그래요. 그래서 지금 모아주택 개발하자는 주민들하고 또 공공주택 공공개발하자는 주민들하고 좀 팽배합니다. 거의 뭐 5대 5예요. 지금 사실 기회고 찬스거든요. 윤석열 정부나 서울시나 지금 저희 구청이나 지금 기조가 지금 같은 기조고, 그래서 좀 합리적으로 좀 주민들 설득을 해서 좀 이끌어내려고 한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네, 앞서 말씀하신 대로 신동아 방학 1단지 그쪽 아파트는 예, 굉장히 예. 대단지고 예, 이 재건축이 돼야지만 또 교통 문제도 해소가 된다는 주민들의 그럼요. 갈망이 높습니다. 예. 대표적으로 이제 우이방학 경전철 연장 예. 이 사업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예.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궁금해하고 있고요. 예. 현재 추진 과정이 어떤지 속 예. 시원하게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우이경전철 그 연장선은 아마 주민들 수건 사업일 겁니다. 그래서 14년 동안 그동안 이제 미뤄왔던 우이경전철 방학 연장 사업을 올해 2024년 착공을 목표로 지금 이제 추진 중이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KDI 한국 그 개발연구원에서 수요 예측 지금 제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아마 올 4월이면은 그 예측 결과가 지금 나올 것으로 보고 있고요. 또 저희가 이제 서울시에 지금 저희가 지금 적극적으로 또 건의를 지금 할 계획이 어떤 거냐면은 공사와 설계, 뭐 또 예산 이런 거 턴키 방식으로 일괄 그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턴키 방식을 저희가 지금 이제 준비를 해서 서울시하고 지금 저희가 적극적으로 이렇게 이제 건의해서 앞으로 우리 좀 해나갈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또 교통의 또 핵심이라고 하면 또 우리 동북 구간의 GTX C노선 그동안 이 지상화 문제 굉장히 논란이 컸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사이에 이제 감사원의 감사 결과 발표도 나왔고 하지만 지금 단계가 뭐 반드시 지하로 다시 바뀌어진다는 확정은 아니지만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거든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이번에 GTX 신호선 관련해서는 그 감사원 조사 결과가 나왔잖아요. 이제 국토부에서 잘못됐다는 감사원 결과가 나왔고 좀 아쉽지요. 사실 이번에 그 민자 적격성 그 결과가 그냥 한 번에 지하화로 딱 적격성 조사가 나왔으면 좋았는데 지하화도 뭐 적격하다 이제 이렇게 나오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 좀 많이 아쉽고 그런데요. 저희는 뭐 다른 거 없습니다. 원안대로 지하화로 해주시면은 저희가 사실 이것 때문에 참 우리 도봉 구민들 그 고생 몇 년 고생을 하셨어요. 서명도 많이 서명 하셨고. 받으시고 그뿐이 아니고 또 국회나 감사원 다 가셔가지고 1인 시위도 하고 정말 고생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먼 미래를 보고 또 대통령님께서 공약사항이 경운선 다 지하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도봉구도 저희가 이제 바람이 있다면은 이번에 지하화가 되고 또 지하화 공사하면서 창동역에서 우리 도봉산역까지 5.4km 정도 되는데 거기에도 좀 1호선 경운선을 지하화 공사를 좀 같이 했으면 하는 이제 그런 또 바람이 있죠. 그래서 저희는 이번에 GTX 신호선 관련해서는 그 매우 긍정적인 그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대만큼 또 열심히 발로 뛰실 거죠? 그럼요. 지금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지금 뭐 국토부나 또 기재부나 지금 뭐 관계 기관하고 이 발표 나고 나서도 저희가 계속 지금 그 관계 기관과 지금 열심히 지금 유기적으로 지금 소통하고 또 만나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민선 8기 되시고 나서 가장 많이 만나신 분이 국토부 장관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국토교통부 장관 여러 차례 뵙고 그래도 우리 도봉구의 사실 수건 사업은 서울시장님께서 이제 많이 좀 풀어주셔야 되거든요. 우리가 사실 도봉구동에 그 화학부대가 있어요. 화학부대가 거기 화생방 부대인데 근데 그 부대가 수십 년 동안 거기서 주둔을 하다가 남양주로 이전을 하고 그러면은 지금까지 주민들은 그 부대 때문에 고통을 많이 받았단 말이에요. 또 그 옆에가 바로 북한산
국립공원이기 때문에 고도 제한 때문에 또 재산권도 많이 침해를 받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민들의 민원이 많지요.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들을 이제 또 시장님께 말씀드렸더니 올해 그 개발 용역을 서울시에서도 한 3억 태워주셨어요. 네네. 그래서 올해 이제 본격적으로 화학부지도 이제 용역이 들어갈 것이고 또 무엇보다 재건축 재개발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고도 제한이 합리적으로 이제 완화가 좀 돼야 돼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올 상반기에 아마 서울시에서 아마 전체적으로 발표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래서 이제 긍정적으로 이것도 지금 이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우리 도봉구를 위해서 좀 많은 좀 우리 저희가 제안한 정책들을 좀 많이 좀 받아주시면은 저희가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죠. 도봉 강북구 일대 북한산 고도 제한 문제를 가지고 이제 네. 용역 결과가 3월에 나온다 하는데 네, 네. 오세훈 서울시장의 일단 방침은 또 따로 정책이 나오겠지만 네. 지자체에서도 움직여야 될 여러 사업들이 좀 있지 예, 않겠습니까? 예. 앞서 제가 질문을 추가하고 싶었는데 화학부대 얘기 나온 예, 김에 예. 오히려 거꾸로 이제 서울시가 자치구에 갖고 있는 공공시설들 예, 그동안 예. 전대시장에서 많이 지원을 해왔던 사업들이 있습니다. 예, 예. 하지만 이제 그 관련 예산이 좀 이제 삭감되고 또 이제 끊김으로 인해서 지자체만의 또 자구책이 여러 방면으로 나오고 있는데 도봉구청장께서는 좀 어떤 방안을 좀 고민하고 계십니까? 뭐 여러 가지 이제 정책과 사업들이 있는데 거기에는 이제 때로는 부득이하게 서울시에서 조례도 예를 들어서 폐지가 되고 예산도 삭감이 되고 그런 이제 커뮤니티 공간들이 좀 있어요. 그런 공간들을 없애는 것이 아니고 그 공간, 그 시설에 맞게 저희가 이제 올해 그 연구 용역을 다 할 겁니다. 해서 그걸 이제 주민들한테 그대로 이제 돌려드리려고 그래요. 근데 저희는 사실 뭐 조례 폐지나 삭감된 서울시 매칭 사업 같은 경우 이제 좀 많이 아쉬워요.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그동안 이제 주민들께서 이용도 많이 하셨는데 그 중에서 뭐 우리가 한옥마을 도서관이라든가 뭐 또 편지 문학관이라든가 이제 뭐 다른 또 시설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 맞게 한옥마을 도서관 같은 경우는 뭐 텐마을 음악회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그 다양한 프로그램을 저희가 또 개발도 좀 하고 또 편지 문학관은 또 문학관 나름대로 또 그 소통의 장으로 또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 주민들한테 돌려드려야죠. 그래서 아마 좋은 프로그램들을 많이 이제 개발을 이제 할 겁니다. 앞서 말씀하신 대로 편지문학관 또 한옥도서관 다 예. 한번 둘러보셨잖아요. 예. 더불어서 이제 전임 청장께서 만든 이 기관들 다 한번 보셨을 것이고 올해는 또 이제 도봉구에 있는 문화예술회가 이제 운영 방침에 대한 계획도 좀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 문화예술회가 어떤 공간인지 소개도 좀 해주시고 예. 어떤 컨텐츠를 좀 구상하고 계시는 건가요? 그 문화예술회관 저희가 이제 건립 예정인 곳은 이제 그 초안산 이제 인근 공원에 있는 곳인데요. 서초구에 보면 예술의 전당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이제 예술의 전당에 이제 그런 역할을 이제 이제 할 것이고 또 저희가 그 창동에 이제 건립 예정인 아레나 공연장, 아레나 공연장은 또 아레나 공연장에 이제 다르게 이 나중에 문화예술회관하고 아레나 공연장하고 이게 두 개가 이제 완공이 되면은 아마 서울시 25개 자치구에서 문화예술 관련해서는 아마 우리가 제일 선두로 나가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럼 이제 저는 근원적으로 우리 도봉구에 문화예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우리 구에서 문화예술 관련한 행사들 또 사업들은 제일 우선적으로 우리 구에서 활동하시는 지역 예술인들한테 무대도 제일 먼저 올라갈 수 있는 기회도 주고 그렇게 하고 어떤 그 좀 베니핏 이런 어드밴티지 좀 주려고 그래요. 그래서 올해 지금 아마 100개 단체 정도 지금 저희가 뭐 오디션이라든가 이런 면접을 통해서 그런 데서 이제 뽑히신 분들이 올해 이제 우리 구의 전체 하는 예술 또 행사 특히 올해 이제 개청 50주년 기념 행사가 이제 크거든요. 이제 그런 데서 이제 무대에 올라와서 이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좀 제공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예. 네. 이제 거의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 도봉 지역의 우리 교육 얘기 좀 해볼게요. 올해 취임하시고 아마 여러 학교들 현장 둘러보셨을 겁니다. 예, 제가 예. 보니까 뭐 시의원들하고 동행도 하셨고 여전히 낙후된 학교 시설도 꽤 있었고요. 그리고 요즘 학령 인구가 굉장히 줄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학교 시설뿐만 아니라 교육의 어떤 자구책이 될 만한 정책 마련도 필요할 것 같아요. 오원석 구청장이 생각하는 도봉구의 교육 방향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사실 참 어려운 질문이에요. 예. 이 교육이란 것이 참 백년대계를 이제 준비하는 것인데, 큰 아젠다는 정부나, 뭐 교육부나 이런 데서 하겠지만, 저희 이제 지자체에서는 사실 어떤 것이 필요하냐면은 현장에서 학생들이 원하는 것, 학부모님들이 원하는 것을 해 드리는 게 최일선에서 아마 그게 제일 체감을 하고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이 그걸 원하는 것 같아요. 제가 작년에 취임하고 도봉구 전체 학교를 이제 투어를 했었어요. 둘러보셨죠? 예, 그래서 학생 회장들이나 학생들하고도 간담회도 해보고 또 교장 선생님과 학교 운영위원님들, 학부모님들하고 그 간담회를 통해서 제일 많이 그 요청을 하신 게 학교 개선 사업. 환경 개선 사업을 네, 해달라. 환경 개선 사업을 이제 제일 많이 요청을 하셨고, 그래서 올해 학교 예산 관련해서도 작년에 비해서 증액을 좀 많이 했어요. 많이 해서 작년에 이제 현장에서 그런 환경 개선 사업이라든가 또 소소한 정책들을 좀 많이 내주셨는데, 올해 그런 것을 이제 기반으로 지금 이제 해드리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저는 그 학교의 공공성, 요걸 좀 강화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제 그런 생각이 있고, 향후 서울시에서 지금 기초학력, 네. 기초학력 아마 그 평가를 하겠다고 했죠. 그 이제 정책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도봉구에서도 거기에 맞춰서 저희도 좀 선제적으로 또 준비를 또 할 것이고, 또 학교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정말 창피한 얘기인데, 우리 서울에서 이 고등학교가 폐지가 된다는 것이 참 마음이 아파요. 그렇죠. 마음이 많이 아파서 도봉고등학교 관련해서 폐교 관련해서 좀 여러 가지 좀 저희가 지금 한 2한 3화를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러신가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또 교육감도 좀 만나 뵙고, 교육부 장관님하고도 이제 저희가 이제 좀 간담회가 지금 잡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장관님하고도 좀 이 교육 관련해서 저희가 좀 여러 가지 정책을 좀 제안을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교육의 주체의 의견을 가장 많이 들어보시는 게 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네, 벌써 이제 마지막 질문이 된 것 네. 같은데 앞으로 이제 임기 남은 기간 동안 네, 네. 도봉에서 그리고 네. 서울 전체에서 어떤 구청장으로 남고 싶으신지 네. 네, 자신의 포부를 담은 다짐을 내세울 수 있는 우리 기사의 헤드라인을 한 말씀 좀 제가 부탁드려도 될까요? 저는 어떤 구청장이 좀 되고자 생각을 하냐면요. 높일 것은 높이고, 좀 낮출 것은 낮추는 그런 구청장. 예를 들자면은 고도 제한을 이제 합리적으로 완화를 시켜서 그 용적률이라든가 인구 유입이라든가 또 청년 비율, 또 재정 자립도, 청렴도 좀 이런 것들은 좀 올리고, 쭉 올리고, 또 실업률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GTX 지금 그 신호선에 지금 지상하잖아요. 이게 좀 지하화로 좀 내린다든가, 좀 그런 걸 좀 통해서 올릴 거는 높이고 내릴 거는 내리는 그런 구청장이 되자 하는 이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도봉.